자, 가볼게요. 자, 여러가지 방정식 2회차 1번부터 3번까지 질문이요. 4번부터 5번, 6번부터 8번, 그 다음에 9번부터 11번. 자기가 뭐 이해하기 좀 어려웠다 이런 문제도 하셔도 돼요. 12, 13, 14, 16, 17, 19, 20, 22, 23, 25, 26, 28, 29, 30. 안 어려웠나? 31, 33, 34, 36, 37, 39, 40, 42. 42번은 내 생각에 좌표는 다 구해놓고 삼각형 넓이 못 구했을 것 같은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자, 먼저 그럼 42번 한번 가볼게. 42번은 우리 넓이를 그냥 오늘은 조금 한 두 가지 정도로 연습해보자. 자, 첫 번째, 일단 여러분들이 요거 통분하셨고 대각선끼리 곱해서 x 더하기 y는 2xy 찾았고, 한쪽으로 넘겨서 2x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이다. 그래서 부정방정식 만드셨을 거예요. 그랬더니 문제가 뭘 찾으려면 이걸 만족하는 이라고 돼 있어. 2분의 1이었네. 그러면 거꾸로 됐어야지. 여기가 2x 더하기 2y는. 그리고 여기가 xy. 그럼 반대쪽으로 넘겨서 x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는 0이니까 부정방정식 인수분해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서 4를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우린 두 수 곱해서 4 되는 경우는 결국 별로 없고, 문제에서 xy가 하필 딱 뭐래요?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1, 4, 그리고 2, 4, 1. 요 정도만 한번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물론 마이도 있지만 xy가 그렇게 되면 자연수가 깨지니까. 그래서 여기서 x는 3, y는 6. 그럼 반대로 여기서 x가 6, y가 3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x가 4, y도 4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럼 우리 두 가지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것 좀 해볼게. 얘처럼 만약에 그냥 좌표 3개 떨렁 던져주고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하면, 원래 정석대로 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세워서 그 직선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하고, 그게 곧 이 삼각형의 높이가 될 거고, 그 두 점 사이 거리가 밑변의 길이가 돼서 2분의 1 곱하기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아직 직선의 방정식과 직선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모르니까 우리 그냥 요거 두 번째 방법인 신발끈 공식 써볼게. 신발끈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순서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되는데 3,6, 4,4, 6,3, 그리고 첫 번째에 쓴 3,6은 한 번만 더 써주자라는 거지. 그리고 대각선끼리 곱해서 더할게요. 그러면 12 플러스 36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렇게 곱해서도 더할게요. 그러면 9, 24 더하기 24 요렇게 나오겠지. 그럼 그 두 식을 빼고 절대값이어서 2분의 1 해주자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 12, 24는 어차피 없어질 거고, 36에서 33 빼니까 3 나와서 2분의 1 곱하기 3에서 답은 2분의 3이라고 찾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신발끈 공식은 언제 쓸 수 있냐? 말 그대로 세 좌표를 알 때, 세 좌표점을 알 때는 신발끈 공식을 쓰면 되고, 만약에 우리 저번 시간에 한번 공부했었나? 너네들한테 혹시 내가 꿀팁 하나 알려주지 않았어? 만약에 세변의 길이를 알면 어떻게 돼요? 헤론의 공식. 그치, 헤론의 공식. 수학자 이름을 딴 헤론의 공식을 써주면 된다 이거지. 헤론의 공식 한번 읊어보면 S는 루트 스몰 s 곱하기 스몰 s 빼기 a, 스몰 s 빼기 b, 스몰 s 빼기 c라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여기서 스몰 s는 뭐냐면 여기서 ABC가 세변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세변의 길이를 다 더해서 2로 나눈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건 언제만 쓸 수 있냐면 세변의 길이를 알 때 쓸 수 있다라는 거지. 물론 이걸 쓸 수 있을 때는 또 정해져 있긴 해요. 뭐냐면 당연히 A랑 B랑 C가 최대한 자연수 또는 정수 정도가 나왔을 때가 제일 좋다. 특히 길이니까 양의 정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자, 넘어갈게요. 그럼 42번. 자, 다음 43번부터 45번. 40.
5번이요? 자, 45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나오면 일단은 식을 첫 번째. 아까 어떤 친구가 이제 질문해서 했었는데, 자, 일단은 얘가 뭐 XY에 관한 2차 식이긴 하지만 문제가 뭐 완전 제곱식이 이쁘게 되진 않아요. 그래서 먼저 우선 얘를 먼저 전개 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고,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거야. 근데 그 뒷문장을 읽어보니까 얘가 꼭 양의 정수 XY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도 또 부정방정식이죠. 왜냐면은 XY에 관한 정수라고 이미 대놓고 딱 줬으니까. 자, 그럼 일단 머릿속에서 안 보여서 아까 어떻게 했냐면 얘를 일단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어요. 그럼 내림차순으로 한번 정리하면 2X로 한번 묶어볼게. 그럼 Y가 나오고 마이너스 3이 나오고 X가 나오고 Y제곱 빼기 3이 나왔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얘들아, 여기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 요걸 만족하는 양의 정수 XY에 대하여 라고 했으니까 우선 아까는 이제 문제 풀 때 생각이 안 났던 건데 요거 하나 먼저 따지고 시작했어야 돼. 여기서 결국 X값이 뭐 해야 돼요? 존재해야 되죠. X값이 존재하려면 우리 일단 이놈의 판별식이 뭐 나와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먼저 짝수공식 판별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B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3은 0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러면 여기서 Y제곱은 어차피 사라지고 마이너스 6Y 플러스 9인데 얘 있으니까 12는 0보다 크거나 같고 6Y는 12보다 작다, Y는 2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Y 값이 좀 이쁘게 결정이 됩니다. Y는 뭐 아니면 뭐밖에 없다? 1 아니면 2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럼 우린 이걸 통해서 누굴 넣으시면 돼요? 거꾸로 이제 X를 구할 수 있는 거야. Y에다 만약에 1을 넣으면 여기서 이제 식이 바뀌는 거지. 여기서 식이 두 가지로 바뀔 거야. 첫 번째는 X제곱. Y가 1이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Y가 2면 X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거지. 근데 휘찬아, 얘 딱 봐도 판별식 써보면 뭐 나와요? 헉은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 버리면 되겠다. 네? 마이너스 2x 아니에요? 어떤 거요? 미안. 네? 몰라도 돼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뭐 자꾸 두식이 어디서 나오는 여기다 대입했죠. 여기. 자, 얘들아, 우리 학원엔 우리가 사람을 아프다고 생각하면 비난을 안 하게 돼요. 너네 병원 가서 그 사람한테 왜 아프냐고 물어봐? 안 그러잖아. 그치? 우리는 아픈 거야. 알았지? 자, 그럼 요거 판별식 쓰면 뭐 나와요? 0 나오죠? 그럼 우린 여기서 x-1의 제곱은 0에서 x는 1이라는 걸 찾을 수 있고, 그 다음 얘 판별식 써보면은 4. 얘도 양수 나왔는데 문제가 뭘 구했어? 정수. 그러니까 얘가 x는 1이 될 거고, 요거 뭐 넣었을 때입니까? y 대신에 2 넣었을 때니까 요게 정답으로 되겠네. 그래서 답은 3. 아픈 거야. 자, 다음 또. 자, 이제 모의고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46번부터 49번 질문이요. 47번이요. 자, 47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47번은 이제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어떤 친구가 F반 친구가 먼저 질문해서 한번 풀어봤는데 뭐 상관은 없어요. 어떤 풀이를 해도. 왜냐면 그 F반 친구의 풀이도 굉장히 좋은 풀이였어요. 자, 첫 번째. 이 문제가 사실 원하던 풀이는 뭐였냐면 이 문제 자체가 결국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었고 y는 k라는 상수 함수가 지나가면서 만나는 점이 지금 a, b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2차 함수의 축을 추론할 수 있어요. 2차 함수의 축 뭐 나옵니까? 4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결국 요 축으로부터 a까지 거리와 축으로부터 b까지 거리가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상 요 a의 좌표를 뭐라고 쓸 수 있냐? 요 사이 거리를 a라고 하면 a는 4-a라고 둘 수 있고 b의 x좌표는 4+a라고 둘 수 있더라라는 거지. 그러면 가로 길이가 너무 이쁘지. 가로 길이는 여기서 여기 빼니까 가로의 길이는 그냥 이쁘게 2a가 나올 수밖에 없고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높이는 감사합니다 하고 무조건 누가 될 수밖에 없어? k. 그래서 얘는 결국 ak를 찾아달라는 건데 그 ak의 넓이가 뭐 나왔대? 15가 나왔대.
그러면 지금 모르는 문자 2개니까 식 하나가 더 필요하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선생님 그럼 제가 구한 이 4-A와 4 플러스 A는 그냥 단순히 축으로부터 A만큼 덜 갔다 더 갔다인데 사실 우리가 요 A점과 B점은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해요? 교점이라고 하죠. 누구와 누구와의 교점? 2차 함수와 y는 k라는 상수함수의 교점이란 말이야. 그럼 우린 두 식을 어떻게 할 수 있어? 같다고 둘 수 있는 거야.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는 바로 k랑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제 두 개가 나온다. 그래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 마이너스 k는 0이고 여기서 바로 x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놈이 하나가 뭐고? 4 마이너스 a고 다른 하나는 뭐다? 4 플러스 a더라. 그러면 얘들아 우리 근각계수의 관계 쓸 수 있지. 두근의 합이 뭐 나와? 8. 그래서 두근의 합이 8 나온 거야.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그럼 결국 두근의 곱은 얘 나와야 되니까 두 개의 곱을 구해보면 12-k라는 것 자체가 16-a제곱과 같지 않냐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한 문자로 바꿔서 이거를 바꿔서 여기다 넣어도 되고 어차피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니까 얘를 바꿔서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언제든지 뭐 하셔도 돼요. 그래서 한 문자로 바꿀게요 선생님. 그럼 k는 15를 a로 나눈 걸 여기다 넣어서 12-a분의 15는 16-a 제곱이고 양쪽에 a 곱해서 왼쪽으로 넘겨서 a 세제곱 여기 12 요거 먼저 넘어가서 a 곱했다 그러면 마이너스 4a 나올 거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5는 0이다 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얘가 인수분해 돼야 돼요. 혹시 뭐 갖다 인수분해 되죠? 3. 그래서 a-3 a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5는 0이 될 거고 9 빼기 20 하면 딱 봐도 허근이니까 a는 3이 될 수밖에 없겠네. 문제가 뭘 찾아달래? k값. 그럼 a가 3이니까 k는 5. 이렇게 찾는 게 사실 첫 번째 이 문제가 추구했던 방법이고요. 근데 이게 사실 시험장에서 과연 이 축을 이용해서 얘 나타낼 수 있다. 이게 사실 바로 보이냐? 그건 또 아니야. 그럼 대부분의 이제 아이들이 중간고사 대비라는 걸 해봤으니까 사실 중간고사 범위 갖다가 풀게요 라고 하면 우리가 얘와 얘를 이 이차함수의 두근의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차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솔루션은 뭐냐면 선생님 그럼 결국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 빼기 k는 0이라는 이차 함수에 하나의 근을 알파 하나의 근을 베타라고 하면 가로 길이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아닙니까? 근데 길이니까 절대값 씌워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거야. 그럼 우린 결국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하고 4알파 베타 해줘서 두근의 합이 8이니까 64, 두근의 곱은 12 마이너스 k니까 이렇게 넣어서 64에서 48 빼서 16 그리고 플러스 4k다 라는 거야. 뭐가?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그러면 아까 좀 쇼킹하게 어떤 친구가 루트 씌울 때 4 더하기 2k로 나가서 살짝 당황했지만 우린 당황하지 않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결국에는 루트 씌우면 4로 묶여서 2 루트 4 플러스 k라고 나갈 수 있다 이거야. 근데 그거는 이제 실수할 수 있죠. 계산 실수해서 빨리빨리 하다 보면. 그럼 벌써 가로 길이가 나왔고요. 거기다 2분의 1 곱하기 k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15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차피 없어지고. 그리고 우린 감사합니다 하고 양쪽 어쩔 수밖에 뭐 없어요? 제곱할 수밖에 없어요. 미안하지만. 왜? 루트가 껴있거든요. 그래서 k제곱 곱하기 4 플러스 k가 결국에는 225더라. 그럼 얘도 결국 인수분해가 답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얘도 또 바로 답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선 k에 관한 식이니까 바로 k 값이 구해질 거고 만약에 안 되면 근데 요거 뭐 곱해서 답을 찾아도 상관은 없겠죠. 자 다음 또 없어요. 49번까지. 없으면 50번부터 53번이요. 53번이요. 자 53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정수래요. 정수. 자 53번 보시면 두 근이 정수래. 그럼 얘가 제발 부탁인데 두 근이 자연수, 두 근이 정수 이런 말 나오면 내가 저번에 어떻게 하자 그랬지? 합과 곱도 늘 무슨 수다? 정수다라는 거야. 그래서 두 근의 합도 정수, 두 근의 곱도 정수니까 두 근의 합이 뭐 나와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고 두 근의 곱은 두 근의 곱은 2m 마이너스. 그 이거 한 문자로 바꿔서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m은으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넣으면
결국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고 정수이기 때문에 부정방정식으로 슉 하고 이동해서 얘가 바로 인수분해가 될 거다.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 알파 베타 더하기 2 더하기 2 그러면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제 우리 두 수 곱해서 1 되는 거 별로 없어요. 1, 1, 마 1, 마 1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렇게는 알파가 마이너스 1, 베타도 마이너스 1. 요렇게는 알파가 마이너스 3, 베타도 마이너스 3이더라 라는 거야.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m 값은 결국 여기서 나올 거니까 알파 베타를 빼래요. 다 마이너스 붙이래. 마이너스 붙이면 2인데 1 빼니까 여기선 1이 나오고 여기서는 결국 더하는 거죠. 음수 붙인 다음에. 그럼 6에서 1 빼니까 m 값은 5가 나오겠네. 다 구하랬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다음 또 51번이요. 51번은 아마 닮음을 안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이것도 다른 친구가 질문했는데 결국엔 얘들아 닮음은 닮음비만 잘 찾으면 돼. 문제에서 혹시 그래 이건 닮음만 쓰고 넘어갈게. 51번은. 그때 어떤 친구가 질문해서 미리 한번 풀어봤었는데 여러분들 그 ABD 삼각형이랑 ABC 삼각형은 뭡니까? 닮음일 수밖에 없죠. 그럼 한번 알파벳으로 묶어볼까? 자, 해볼게. 내가 한 세트 말할 테니까 너는 뒤에 말해봐. 내가 먼저 AB 대 AC를 건들고 갈게. 가장 큰 거. 그럼 AB 대 AC는 그럼 난 가장 큰 거 말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안에 있는 ABD를 이용해서만 말하면 돼. 뭐 대 뭐야? 뭐 대 뭐? BD 대 AD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첫 번째. 요게 첫 번째 식이고 그 다음 두 번째 하나 더 있어. 이번에도 또 내가 말할 테니까 말해봐. 이번에도 AB 대 BC로 갈게. 이번엔 AB 대 BC. 자, AB 대 BC라는 건 가장 큰 삼각형에서 왼쪽 변과 밑변이거든. 그럼 안에 있는 조그마한 삼각형에서 뭐 대 뭐? BD 대 AB라고 쓸 수 있네. BD 대 AB. 요거 두 개 하시면 돼요. 연립. 그럼 이제 얘 식이 무조건 연립방정식 모르는 문자 두 개씩 두 개 나올 거예요. 근데 얘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써보면 위에 한 식은 몇 차식이 나와요? 1차식. 두 번째 식은 몇 차식? 2차식 나오니까 1차식을 y는 또는 x 눈으로 고쳐서 2차식에 넣으면 되는 거야. 아셨죠? 자, 다음 또 질문. 왜 이렇게 덥지? 자, 없습니까? 54, 55. 추우면 말하세요. 달라지는 거 없어요. 끝까지 들어보셔야죠. 달라질 거 없어요. 말만 하세요. 말을 막으면 그건 독재죠. 그거 나중에 선생님 이거 설치할게. 지금 구매했는데 좀 안 와. 그쪽은 네 몸이 안 좋은 건데. 거긴 바람이 안 가요. 가요. 알았어요. 자, 55번까지 없습니까? 자, 그럼 이제 수준별 넘어갈게요. 자, 수준별. 선생님도 책을 필게. 수준별 56번부터 59번이요. 59. 자, 59 혹시 다 해야 돼요? 디귿만? 자, 디귿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59번에서 문제에서 준 오메가 때문에 일단 찾은 성질이 하나 있죠. 무조건 얘가 오메가 3승이 뭐 나올 수밖에 없다? 1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 오메가 3승이 1이면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더하기 1도 0이 될 수밖에 없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해 볼게. 디귿. 중근의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어 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일단은 무조건 오메가 3승이 지금 1 나왔으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겠지. 그러면은 무조건 x 몇 승? 4승 플러스 ax 세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bx 제곱 플러스 또 ax야? 또 ax 플러스 1. 얘는 무조건 누구를 일단 인수로 꼭 갖고 있어야 돼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무조건 인수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즉 쟤를 무조건 포함한 채로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럼 이게 인수분해 파트로 가면 결국엔 얘는 요거를 인수로 갖고 있을 거고 최고차항이 4차니까 여기 2차 필요하고 여기 플러스 네모 x 있을 거고 상수항 1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되지 않을까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그거를 만족하는 근데 그게 뭐였으면 좋겠대? 중근을 갖기 위해서는 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들아 얘가 중근 가지려고 하면
여기서는 얘랑 지금 근이 요 1차항만 다르고 똑같거든요. 근데 얘가 중근 가지려면 여기가 무조건 무슨 근이 나와야 돼요? 중근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중근을 가지라 그랬잖아. 대놓고. 그럼 우리도 여기가 무조건 중근이어야 되니까 여기가 결국 판별식이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럼 판별식 써보면 네모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될 수밖에 없고 네모 제곱은 무조건 4니까 네모는 뭐 아니면 뭐야? 2 아니면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겠네. 그랬을 때 순서상 A, B를 찾아줘 라는 거지. 그럼 결국에는 얘들아 이건 꼭 찾을 필요도 없지. 결국 여기가 2면 A, B도 순서상이 몇 개 나오고 한 세트밖에 안 나올 거고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2여도 몇 세트? 한 세트밖에 안 나오니까 그냥 두 세트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답은 그래서 디귿은 일단 맞겠네. 그럼 난 답은 모르니까 그럼 답은 2번, 4번, 5번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겠다. 자 다음 또 60번부터 63번. 쌤, 네. 저 네모가 1이면 어떻게 돼요? 네모가 1이면요? 네모가 1이면 안 되잖아요. 저거 그냥 어. 그거랑 똑같으니까 중근 나오죠. 여기서 중근이라는 게 혹시 실근이란 말 있지 않나요? 없어요? 중근이 실근. 중 화가 나네. 너무 가지세요. 허근도 아픈 애. 자 가볼게요. 아픈 애가 아픈 애라고 하면 걔가 아픈 애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60번부터 63번이요. 64번부터 67번이요. 67번이요? 67번? 67번은 아까 어떤 친구가 이제 질문했었는데 밑에가 인수분해 된대요. 인수분해 식이 밑에 게 되나 봐요. 자, 밑에 거 한번 인수분해 해볼까요? 자, 일단 밑에 식을 어떻게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뭐 넣으면 0 되죠? x에다가 마이너스 1 나오면 0 되나요? 1 되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67번이었죠? 자, 밑에 식, 두 번째 식이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저 뒤에가 마이너스 2와 2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나 봐요. 그럼 우린 여기서 얘가 0 되는 값은 1번 x가 마이너스 1이던가 라는 거지. 그리고 2번은 x가 2y 마이너스 1이던가 라는 거. 그럼 우린 인수분해된 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 있는 식에다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위의 식은 2 더하기 암산 안 할게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니까 여기서 y 값은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거지. 문제가 xy의 최소값이라 했으니까 여기서 xy는 일단 3이 나와요. 혹시 보기에 3 있나요? 없네? 그럼 얘보다 더 작은 게 있나 봐. 자, 그럼 이제 얘 넣어보면 x 대신에 2y 넣으면 2배의 2y 마이너스 1의 제곱. 여기서 딱 봐도 나오겠네. 마이너스 2x니까 2y 마이너스 1에다가 y 곱하고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 될 수밖에 없겠다. 암산 좀 한번 해볼까요? 여기 4, 8y제곱인데 여기 4y제곱을 빼래요. 그럼 4y제곱이 나올 거고 여기서 8y가 나오는데 여기서 플러스 2y가 나오니까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6에 얘까지 있으니까 마이너스 7y가 나오고요. 여기 1인데 2에다가 얘까지 더하니까 3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면 될까요? 안 되잖아. 잠깐만. 13. 13. 13. 잠깐만. 여기가 14로 바로 되는 머릿속에 맨 처음에 안 됐어요.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대주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서 y 값은 두 개가 나오네. 1 또는 4분의 3. 근데 우리가 찾는 건 xy의 값이었으니까 이미 여기서 x값도 바로바로 찾아지겠지. y가 1이면 x값은 1이야. 여기서 y가 4분의 3이면 2분의 3에서 1을 빼니까 2분의 1일 거야 라는 거야. 그럼 곱하면 1. 얘보다 더 작은 게 있나 봤더니 여기서 xy가 8분의 3. 오케이, 얘가 제일 작네. 답은 8분의 3, 답은 1번인가 보네요. 자, 다음 또. 66번 정답 확인해 주세요. 66번에 답지가 오류 나왔습니다. 8입니다. 8. 자, 그게 얘가 알파, 베타 값만 다 잘 찾아놓고 빼기를 잘못 된 걸 빼버렸어요. 자, 가볼게요. 자, 68번부터 71번. 72번부터 75번. 75번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심이죠, 내심. 내심에 관련된 성질 꼭 써먹으셔야 돼요. 자, 다음 또 없으면 76번부터 79번. 없습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 80번. 80번이 오히려 80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일단 정수 K래요. 오케이. 그럼 K가 여러 개 나오면 거기서 정수를 골라놔야 된다라는 거고 3차 방정식이 1보다 큰 자연수 알파라고 했어요. 자, 이거 가볼게. 자, 힘냅시다. 화이팅. 파이팅이래요. 파이팅 썼다가 또 욕 먹었어요. 자, 가볼게요. 자, 얘들아, 일단은 우리가 알파를 뭐라고 불렀어요? 근이라고 불렀거든요. 수학에서 근이라고 하면 뭐 할 수 있죠? 대입할 수 있어요. 그럼 대입 한번 해볼게. 2알파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K 알파 제곱 그리고 플러스 49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얘들아, 여기서 지금 알파도 무슨 수래요? 자연수. K는 또 무슨 수래요? 정수래요. 그럼 이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인수분해 될 거냐라고 하면 한번 묶어볼까요? 뭐로 한번 묶어볼까? 알파 제곱으로 묶어볼게. 그럼 얘만 일단 앞에 거 두 개만 곱하면 묶어보면 알파 제곱은 2알파 빼기 K가 나올 거고 얘가 원래대로라면 마이너스 49인데 저 마이너스가 너무 꼴보기 싫으니까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곱해서 이 최종식을 어떻게 만드냐? 알파 제곱에다가 K-2알파를 곱했더니 49다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자연수를 제곱하면 뭐죠? 자연수. 정수에서 자연수에다 2배 하고 뺐으면 얘가 자연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수. 이런 말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엄밀히 따지면 얘도 정수고 얘는 양의 정수가 나올 거고 얘도 정수면 정수 곱하기 정수가 49래요. 그럼 무조건 얘도 부정방정식이야. 1, 49, 49, 1, 7, 7 이런 거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린 일단 머릿속에서 되는 건 요 세 세트를 일단 써보자 이거지. 근데 이제 알파가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알파 제곱이 7이면 알파는 루트 무리수가 나오니까 일단 얘는 패스. 요렇게 되면 알파가 무조건 몇이 나올 수밖에 없어? 1,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그럼 알파가 1이면 K에서 2를 뺐더니 49래. 그럼 K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51 이렇게 나올 거고. 만약에 여기서 알파가 49라고 했으니까 알파 제곱 49면 7이 될 거고 여기서 K 값은 7, K에서 14를 뺐더니 1 나왔대요. 그럼 K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15야. 그랬더니 그렇지. 아픈 애야. 그랬더니 또 문제에서 대놓고 뭐라고 줬어? 야, 너 알파 1 나왔어? 근데 여기서 1은 안 돼 라고 또 던져줬으니까 내가 찾은 게 틀린 건 아니고 마지막에서 여기서 조건이 날아간다 라는 거지. 그럼 무조건 알파가 7, K는 15가 될 수밖에 없어. 문제가 뭘 찾아달래? 그랬을 때 자, 알파 찾았으니까 K 찾았으니까 우리가 2차식도 다시 이쁘게 완료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2x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K가 15니까 15x 그리고 플러스 49는 제곱인가? 제곱 플러스 49는 0이다.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시작하시면 되겠죠. 넘어가도 될까요?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고 설마 또 인수분해하는데 막 또 멋있게 또 조리제법 쳐하고 있으면 안 되죠. 여기 알파가 7이래잖아요. 그럼 대놓고 우리는 근 알려준 거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7 딱 쓰고 바로 시작해야지. 2x 제곱 여기가 마이너스 14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 이렇게. 그럼 여기서 바로 문제에서 베타와 감마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네요. 근데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우리가 또 근해 공식 쓰라는 거죠. 그래서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이 베타 플러스 감마를 제곱하고 요거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의 역량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또 없습니까? 80번까지. 난 앞에 되게 굉장한 좋은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오늘 주간 테스트 정말 쉬워요. 내가 장담했어요. 아셨죠? 여러분들 나 78번 한 번만 설명해 주고 싶어. 그냥 요거를 생각해냈나. 우리 78번을 결국 전개하면 XY에 관한 1차식, XY에 관한 1차식이거든. 근데 뭐 위에 식에다가 뭘 대입한들 A 나오고 밑에 식에도 뭘 대입해도 A가 나오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얘도 똑같아요. 상수항이 똑같으면 상수항을 소거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빼면서 바로 문제를 풀면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또 앞에서는 도형에 관련된 거, 구의 부피 뭐 이런 것들 공식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가끔 74번을 오해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74번에 관통했습니다. 관통하면 늘 어디서 문제가 생기죠?
그치, 가운데 겹치는 부분 2번 빠지니까 한 번 더 해줘야 된다는 거. 요런 것들 또 조심하셔야 되고. 70번도 조금 중요한데 잘 하셨나요? 70번에 이거 넘겨서 제곱하는 새끼 있어요. 근데 우리 항 5개짜리랑 항 4개짜리 제곱한 공식은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구상에서 절대값 2개 더 있는데 0된대요. 뭐밖에 없죠? 0 더하기 0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에 식도 0, 뒤에 식도 0이면 2차니까 뭔가 연립을 통해서 찾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앞에서 질문 안 했지만 되게 잘하신 거, 아니요, 없어요. 다 잘 하셨어요. 그리고 부탁인데 이런 것들 61번 같은 문제들은 웬만하면은 좀 규칙성을 찾으면 되니까 한 최소 3개, 못해도 4개까지는 좀 써봐 달라고 해서 복소수는 기본값 4개 써봐야 되고 오메가는 기본값 3개는 써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고는 없는 것 같아. 앞에서 질문 잘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진도. 자, 진도는 이제 부등식 나가보도록 할게요. 부등식. 자, 좀 덥지 않나요? 춥다니까요. 아니 좀 더워요. 더워. 야, 이렇게 해봐. 아, 근데 이것도 호불호가 강하지. 앞자리 뒤자. 이거를 조금 온도를 올릴게. 에어컨의 역할을 없애버릴게. 네? 그냥 공기순환. 너무 습해요 18도, 지금. 18도. 근데 딱 좋은데요 지금. 18도 주세요. 근데 얘들아, 나는 생각 안 하니? 나는 앞에서 막 열성적으로 막 하고 있는데 내가 다음 시프터를 반팔을 입고 올게. 아우, 더워 죽겠다 나는. 아, 근데 오늘 아침에 춥던데. 그래서 긴팔 입고 온 건데. 자, 가보도록 할게. 부등식. 자, 우리 일단 저번에 공부한 것 좀 한번 다시 복습 좀 해볼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배우고 문제만 머릿속에 남은 상태로 넘어가는 거 제일 싫어하니까 우리 여러 가지 방정식 저번 시간까지 해서 2번에 걸쳐서 배웠잖아요. 뭐 배웠죠? 1번 3차 방정식 배웠어요. 2번은 4차 방정식 배웠고요. 3번은 오메가도 배웠고요. 4번은 연립 방정식 배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은 그치, 부정 방정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상 공부한 거 이틀에 걸쳐서 저거 한 거고요. 저 안에서 계속 순화해요. 연립 방정식 문제 풀 때도 이제 3차가 나올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근이 3개 나오는 거랑 마찬가지고. 자, 그럼 이제 3차 방정식은 내 손모가지 걸고 무조건 뭐? 한 번은 인수분해 될 거다. 4차 방정식은 무조건 몇 번? 2번 될 거다. 근데 4차 방정식에서는 인수분해 안 하고 푸는 문제들도 있었잖아. 바로 우리 조리제법이나 안 하고. 대표적인 게 무슨 방정식? 보기차식. 또 있어. 상방. 그렇지, 상방방정식. 보기차식도 있었고 그 다음에 상방방정식도 있었다. 알아. 요즘에는 이제 대칭방정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이제 4차식이면 총 항의 개수가 몇 개 나와요? 5개 나오니까 우리가 3방방정식이 늘 홀수 개수의 항만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짝수 개수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짝수 개수는 너무도 뻔한 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6, 5, 4, 3, 2, 1 상수 이렇게 나왔어. 아, 여기 하나 더 가지. 짝수의 개수. 이렇게 나와도 우린 결론적으로는 얘들아 x에다가 뭐 넣고 시작하면 돼요? 마이너스 1 넣고 시작해서 뭔가 얘가 인수분해 된다라고 해서 시작하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 한 번은 어차피 인수분해 될 거고 그 다음은 홀수 개수 상반방정식 쓰면 됩니다. 자, 오메가는 그냥 우리 이제 지겹다. 한 명이 대표로 말하고 끝낼게. 나를 보다가 눈 피한 정민채라는 학생이 하도록 할게요. 민채야, 우리 x 3승이 1이다 라고 하면 일단 4가지가 무조건 떠올라야 돼. 첫 번째, 오메가 빼기 아무거나 순서 없이 말해도 돼. 오메가 빼기? 오메가 어. 세제곱 1이 그렇지,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의 0 그렇지. 그 세 번째,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 네 번째. 오메가 반은 1 그렇지. 요거 그냥 기계적으로 4개 떠올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다 다 바 붙인 것도 다 똑같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막 분수 형태 만들어진 거 물어보는데 분수 형태도 결국엔 이런 모양꼴로 만들어주려고 노력하면 꼭 모분의 모 더하기 모분의 모 더하기 모분의 모가 0 된다. 이딴 거 몰라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연립방정식은 똑같이 우리 정민채가 대답하고 갈게. 민채야, 우리 1차는 어떻게 푼다 그랬지? 한 문자로 지금 아니에요. 1차. 1차 1점 그치.
그치, 평소에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더하기 빼기 열림만 잘하면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1차, 2차는 어떻게 했죠? 그렇죠. 1차를 한 문자로 바꿔서 2차한테 대입한다라고 그랬고 2차는 이제 문제 유형이 두 가지로 나눠지죠. 첫 번째 2차는 인수분해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2차. 그럼 뭐 했어? 인수분해에서? 그치. 인수분해된 걸 반대쪽에 넣는다는 거. 또 2차인데 만약에 선생님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면 우리는 또 두 가지 방법으로 파생된다 그랬어. 첫 번째는 누구를 소거하자? 그치. 최고차항. 즉 최고차항의 2차니까 대부분 2차항을 소거하자라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 소거? 상수항을 소거하자라고 그랬어. 그래서 대부분 상수항 소거하는 경우는 그 상수항이 서로 배수관계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수냐 아니면 자연수냐 아니면 실수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그래서 정수라는 건 대부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우리가 흔히 방금도 봤던 요런 모양 꼴들. 요런 모양 꼴들이 정수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고 이제 자연수는 여기 그러니까 얘는 뭔가 교집합인 경우가 많아요. 요런 것도 있고요. 요런 경우도 있는데 이 실수일 땐 대부분 몇 차식이 많았어요? 2차식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2차식 더하기 어떤 2차식은 뭐라고 나와가지고 얘가 0되고 얘가 0된다 해서 문제 풀었던 거. 근데 자연수는 여기에도 꼽살이 끼고 여기도 꼽살이 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돼요. 왜? 차이점이 자연수라는 건 결국 정수에서 양의 부분과 0만 제외한 것들이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정수에서 음의 정수는 버리고 0도 버린 거다 보니까 얘는 여기랑 여기도 둘 다 꼽살이 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이게 우리 지금까지 배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앞으로 배우는 거. 자, 몇 분이야? 시간 적당합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부등식입니다. 왜요? 자, 여러 가지 부등식. 왜? 뭐 이상해? 왜? 다 틀렸어? 왜? 자, 여러 가지 부등식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 가지 부등식도 결국에 앞에 여러 가지란 말이 붙었으니까 하나만 배우는 건 아니고 다양한 부등식을 배울 텐데 첫 번째 배우는 건 진짜 단순한 1차 부등식이에요. 근데 이 1차 부등식을 왜 우리가 배워야 됩니까? 라면 여러분들 1차 부등식 모르는 경우도 없죠. 뭐 예를 들면 2x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이거 못 구하는 친구들 없어요. 반대로 넘겨서 2로 나눠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구하는 게 우리가 1차 부등식인데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부정방정식에서 불능이랑 부정을 배웠죠. 부정은 무슨 뜻이라 그랬지? 해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을 때, 불능은 되는 해가 없을 때였어. 근데 이 부등식에서요, 똑같이 부정하고 불능이 나오는데 부등식에서는 부정 대신에 뭐라고 쓴다? 모든 실수라고 이제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불능은 뭐라고 쓴다? 해가 없다라고 쓴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부정, 모든 실수 부등식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우리 요거 연습 많이 해봤죠. 0 곱하기 x가 4보다 크다. 자, 이거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뭘 넣어도 항상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해가 없는 부등식이다라고 말할 거고 0 곱하기 x는 0보 이상이다 라고 나왔어. 그럼 x에 뭘 넣어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즉 항상 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해가 모든 실수다라는 거지. 근데 얘가 단순히 여러 가지 방정식에 가면 부정, 여러 가지 방정식에 가면 불능이라고 말할 뿐이고 부등식에서는 모든 실수가 아니라 해가 없다고 모든 실수다라는 겁니다. 지금 머릿속에서 다 꼬이고 있어요. 지금 더워가지고. 얼굴 좀 낮춰주시면 안 돼요? 어우 더워. 아니 진짜로. 아니, 이거를 더워요. 저 제습으로 틀게. 제습. 너무 끈적끈적거려요. 18도. 제습으로 틀게. 그러면 이제 바람은 그대로 나오되 습기만 없앨 거니까. 자, 가보도록 할게. 자, 이제 부등식. 그럼 형님 1차 부등식은 어려운 게 뭡니까? 라고 하면 1차 부등식은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몇 x 더하기 몇이 0보다 크다인데 4를 넘기는 것까지는 잘하지만 2로 나눌 때 부등호가 그대로 갈 때가 있고 부등호가 반대로 갈 때도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ax는 마이너스 b고 여기서 바로 a로 나눠줄 때 a가 양수냐
A가 음수냐로 나눠진다 이거지. A가 양수면 그대로 가서 X는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크지만 만약에 A가 음수면 부등호 방향이 틀어져서 마이너스 A분의 B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가끔 어떻게 오해하는 친구들이 많냐면 선생님 A가 음수면 나눠줄 때 요 마이너스가 없어지지 않아요 라고 되게 많이들 오해하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A가 음수다라는 전제하에 하는 거지 진짜 마이너스 A를 넣어서 나누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요거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요거 우리 X가 A부터 B까지라고 나왔어. 근데 Y가 C부터 D까지라고 나왔어.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이 부등호도 뭐 할 수 있죠? 사칙 연산이 가능해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가 다 됩니다. 그럼 자, 첫 번째 더하기 하면 뭐 나올까요? 예를 들어서 아휴 더워 씨. X 더하기 Y를 찾아달래요. 뭐부터 뭐 사이일까요? 안 배워봤어요? 이거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아요? 초등학교 때인가? 그치? 아니에요. A 더하기 C, B 더하기 D예요. 더하기는요, 가장 작은 것끼리 더하고 가장 큰 것끼리 더한 것보다 작고 큽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두 번째, 빼기가 나왔어요. X 빼기 Y. 뭐가 나올까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어디서 어디를 빼는지가 중요해요. 밑에서 위에 거 뺄 거냐, 위에서 밑에 거 뺄 거냐에서 답이 달라집니다. 그럼 인간적으로 얘들아, 여긴 무슨 값을 찾는데요? 최? 그럼 결국 우리는 뺄 때 작은 데서 큰 걸 빼야 되잖아. 그러니까 작은 데서 큰 걸 빼니까 여긴 A-D. 여긴 큰 데서 작은 거 빼면 되니까 B-C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더하기는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가르치고요. 곱하기는 이렇게 X자로, 빼기는 곱하기,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빼기는 대각선으로 가고 더하기는 그대로 간다라는 거. 근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바로 곱하기랑 나누기죠. 곱하기랑 나누기는 미안하지만 한꺼번에 설명할게요. 뭐냐면 XY 값 찾아줘. 그리고 Y분의 X 값 찾아줘 등등등. 이건 X분의 Y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기에 쓰는 숫자는요. 어떤 공식이 없습니다. 그냥 찐 노가다예요. 무슨 뜻이냐면 곱하기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AC, AD, BC, BD 요 4개가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요 4세트 중에서 가장 작은 걸 여기다 쓰고요. 가장 큰 거를 여기다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가다야. 그래서 단순히 어떤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곱할 때가 가장 작을 거야 막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4개 중에 가장 작은 거. 나누기도 똑같아요. Y분의 X면 C분의 A, C분의 B, D분의 A, D분의 B 중에서 가장 작은 거, 가장 큰 거를 각각 작은 자리, 큰 자리에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유일하게 공식은 더하기 빼기밖에 없고 곱하기랑 나누기는 노가다를 통해서 찾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일단 우리 1차원적인 1차 부등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2차 부등식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2차 부등식은 1차 부등식과 동일하게 최고차항이 2차로 바뀌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왜냐면 이제 2차 부등식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차 부등식은 직선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직선 y는 ax 플러스 b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ax 플러스 b가 0보다 큰 거 찾아달래. 근데 우린 수학에서 ax 플러스 b를 y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y가 0보다 큰 걸 찾아달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었어. 근데 우리 y가 0보다 크다라는 건 x축보다 위쪽에 있을 때니까 바로 이쪽 부분, 선생님의 빗금친 부분이 바로 ax 플러스 b가 0보다 큰 양수쪽 범위고 반대쪽, 요 노란 색깔로 치는 쪽이 바로 ax 플러스 b가 0보다 작은 쪽이다라고 해석하면 돼. 그럼 결국 1차 함수는요, 완전 땡큐인 게 뭐냐면 무조건 해가 x절편을 기준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x절편이 예를 들어서 7 이렇게 나왔어. 그럼 아마 얘가 0보다 큰 쪽은 7보다 큰 쪽, 0보다 작은 쪽은 마이너스 7보다 작은 쪽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2차 부등식부터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2차 부등식은 하나의 그래프에서 양수 구간과 음수 구간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보다 큰 쪽을 찾아줘. 요걸 찾아달라는 건 우선 y가 0보다 큰 쪽을 찾아달라는 거니까 최고차항계수가 양수라는 전제하에 이런 그래프가 나왔고 x축보다 위쪽, 즉 이쪽 구간은 바로 2차 함수가 0보다 큰 구간, 이쪽 구간은 0보다 작은 구간이다 라는 거야. 그럼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은 대부분 부등식 문제는 마지막에 뭐를 이용해서 문제 풀어야 되죠? 바로 수직선을 이용해서 나타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수직선을 그려보면 0보다 큰 쪽은 일단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구간에서는 더듬이 모양이 나올 거고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뭐가 나올 거다? 디귿자 구간이 나올 거다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같다가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에 따라서 색칠을 할지 말지를 정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근데 이거는 엄연히 최고차항계수가 양수라는 전제하에. 만약 선생님 최고차항계수가 음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여러분 머릿속에서 빨리 그래프 뒤로 뒤집고 0보다 큰 쪽이 디귿자, 0보다 작은 쪽이 무슨 자? 더듬이 쪽이 나오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럼 전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2차 함수가 꼭 저런 모양만 있습니까? 2차 함수는 무려 3가지 모양이 있어요. 첫 번째, x축과 닿을 수도 있어요. 얘는 이제 두 번째라고 하면 세 번째는 공중에 붕 뜰 수도 있겠죠. 그럼 도대체 공중에 붕 떴을 때와 한 점에서 만났을 때는 부등식 값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얘는 아까도 말했지만 디귿자와 더듬이가 둘 다 공존한다면 얘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얘가 0 될 때가 얘 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얘는 애들이 웬만하면 안 틀려요. 예를 들어서 이 모양이라고 하면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보다 큰 쪽을 찾아달래요. 그럼 여러분 얘는 항상 공중에 떠 있으니까 모든 x 값을 넣어도 항상 말이 되니까 우린 얘를 뭐라고 부릅니까? 모든 실수 또는 부정방정식이라고 하죠. 뭘 정할 수가 없어요. 모든 x 값을 다 넣어도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해가 모든 실수라고 말하면 돼요. 반대로 지민아 얘가 0보다 작은 값 찾아달래요. 그럼 뭐라고 말하면 돼? 불능. 없죠. 그래서 얘는 해가 없다라고 말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얘를 제일 많이 내요. 왜냐면 애들이 이거 100% 실수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찾아달래요. 그럼 휘찬아 이거 답 뭐지? 그렇지, 모든 실수라고 말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얘가 0보다 크다라고만 나왔어. 그럼 얘는 뭐라고 말해야 돼? 해가? 그렇지, 요걸 만약에 x는 k라고 하면 k를 제외한 모든 실수겠죠. 자, 지민아 만약에 얘가 0보다 작다라고 나왔어. 뭐라고 말하면 돼? 0보다 작대요. 0보다 작다. 없죠. 그래서 얘는 해가 없다예요.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말하면 뭐라고 하면 되는데? 그치, K만 말하면 되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왜 K를 빼야 되는지, 왜 K가 갑자기 얘만 답이 되는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모양꼴이 가장 학교 시험에서는 자주 출제된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게 일단 2차 부등식이었습니다. 그럼 뭐 여러분들한테 크게 또 설명할 거 없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두 번째 2차 부등식이고, 이제 세 번째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는 이제 부등식을 뭐 할 거냐면 연립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립부등식이라고 하죠. 그럼 얘도 똑같아요. 1차 부등식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1차 부등식은 솔루션이 뭐일 것 같아? 얘 솔루션. 그냥 수직선 잘 그려. 수직선 잘 그리기.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얘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문제가 x는 얘가 0보다 크다 2x 플러스 4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거 수직선만 잘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대요 선생님. 얘는 x는 뭐보다는 작거나 같대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대요. 근데 선생님 제가 수직선 그려보니까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그럼 얘는 해가 뭐 없다라고 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것만 또 조심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무조건 양쪽 더듬이 되면 해가 없답니까? 이걸 또 많이 물어봐요. 아니죠. 학교 시험에서 딱 얘가 겹치게 문제를 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면 해가 뭐라고만 말하면 돼? x는 k요라고만 말하면 된다라는 거지. 겹치는 건 큰 쪽이거나 작은 쪽에는 없지만 둘 다 k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차, 2차는 수직선만 잘 그리면 된다. 근데 만약에 2차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라는 거야. 2차. 자, 2차가 나와도 우리는 수직선을 잘 그리면 되는데 수직선을 잘 그리기 전에 각각의 범위를 잘 찾으셔야 돼요.
요거의 범위. 그리고 이 범위의 무슨 집합? 교집합을 잘 찾기만 하면 된다. 즉 인수분해만 잘하자.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얘랑 얘가 둘 다 이쁘게 인수분해가 아니라 어중간하게 근해 공식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둘 다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내면은 진짜 그게 최악인 상황이고, 근해 공식은 한쪽만 나오고 한쪽은 정수가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막 겹치게 그려놓는 거지. 여긴 4보다 커, 여기는 2보다 작아.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두 번째 범위가 근해 공식을 써서 뭐 2분의 1 뿔마 루트 3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수직선 잘 따지셔야 돼요. 이런 거 따질 때 얘가 2보다 커요, 작아요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럴 때는요, 얘를 다 분수를 다 만드세요. 그럼 우리는 분모는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분자만 따지시면 되죠. 그럼 지민아, 1 더하기 루트 3은 4보다 어때요?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쪽에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이쪽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대요. 그럼 겹치는 구간은 어디라고 말하면 돼? 이쪽 구간이라고 하면 되겠구나라는 거지. 그리고 이쪽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쪽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쪽 빼고 다 적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근데 1차, 2차는 없나요? 요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1차, 2차는 안 내요, 부등식에서. 1차, 2차는 설마 이 1차를 여기다 대입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이거는 방정식이 아니니까 부등식은 그냥 1차 나름대로 수직선 잘 그리고 2차도 수직선 잘 그려서 똑같이 교집합 찾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 자, 이제 네 번째. 하나만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선생님, 근데 간혹 가다가 제가 문제를 풀어보니까 요런 꼴도 있던데요. 뭐냐면 fx, gx, hx 꼴도 있던데요 라는 거야. 자, 선생님, 그럼 요거는 뭐냐면 얘는 두 가지를 한 가지로 표현한 것 뿐이야. 간소화 시켜 놓은 거야. 얘는 엄밀히 따지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fx가 gx보다 작을 때와 gx가 hx보다는 작을 때 요 두 개를 한 줄로 줄여 놓은 거다. 근데 가끔가다 어떤 좀 쇼킹한 친구들이 있냐면 요렇게 바꾸는 친구들도 의외로 많아요. fx가 gx보다 작다는 잘 찾았어.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fx가 hx보다 작다를 찾아요. 근데 너네들 눈에는 당연하죠. f, g, h 순으로 오면 당연히 요것도 성립하고 요것도 성립하면 얘네들도 성립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건데, 우리가 사실 이 부등식에서 찾고자 하는 건 x값이고, 그 x값, 같은 x값을 여기 넣었을 때 이 세 개의 식을 만족하는 걸 찾는 건데, 만약에 이 방법을 토대로 찾으면 x값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건 틀린 네모값일 거야. x값일 거야. 왜냐면 이걸 여기다 넣었어. 그럼 이건 성립해요. 당연히 이것도 성립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얘네 둘은 성립하지 않아요. 성립하지 않다가 100%는 아닙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찾은 네모, 세모, 별표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이거는 성립하지만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은 얘네들을 따져야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f, g, g, h만 따져도 여기서 나온 x값은 어디에 넣어도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함수와 함수를 대소 비교할 때는 절대 저 상태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한쪽으로 이항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들이 fx에서 gx를 뺀 게 0보다 작다, gx에서 hx를 뺀 게 0보다 작다를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걸 넘길 때 또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좋은 질문이거든요. 뭐냐면, 선생님, 얘도 2차고 얘도 2차인데 이걸 어느 쪽으로 넘겨야 이득이에요? 더 빨리 풀어요로 질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더 빨리 푸는 건 또 차이가 없어요. 얘를 일로 넘기나 얘를 일로 넘기나 차이는 없는데, 그건 확실하게 말해드릴 수 있어요. 너네들이 요럴 때는 실수를 많이 하던데 라는 거야. 선생님, 제가 얘를 넘길 때 실수 많이 할까요? 얘를 넘길 때 실수 많이 할까요? 라면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조건 넘겼을 때 나오는 이 식 있죠? 요 두 식. 요 두 식의 최고차항은 항상 양수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g를 반대쪽으로 넘겨도 얘 최고차항이 음수 나오거나
h를 반대쪽으로 넘겼는데 얘가 만약에 또 최고차항의 음수 나오면 그것보다는 다시 음수를 곱해서 최고차항을 양수, 다시 음수를 곱해서 최고차항을 양수로 만드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 두 개를 대소 비교할 때는 항상 넘겼을 때 최고차항을 양수로 만드는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일단은 선생님이 이번 진도에서 나갈 수 있는 진도표 같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 이번 학교 시험에서 근해 분리 나옵니다. 2번이야말로 진짜 나와요. 근해 분리가.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요. 근해 분리 개념 설명하고 문제 풀이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